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10년 전에 불가피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도박에 중독돼서 큰 빚을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제 재산까지 추심해 갈 게 두려워서 이혼을 한 건데요. 이거는 서류상일 뿐이고 저희는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재력가이신데요. 생전에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강조하신 게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이 도박 중독자인 남편에게 갈 것이니 탕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중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베트남 출신 간병인과 제 남편이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남편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제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하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간병인을 불러서 어찌된 일인지 추궁했습니다. 간병인은 남편과 사귀는 사이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황당한 말만 반복했고요. 심지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서 자기 가족들도 만나고 왔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베트남은 아버지가 병수발하느라 고생 많다면서 여행 다녀오라고 하시기에 다녀온 것이고 그곳에서 간병인의 가족이 관광을 시켜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력가인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탐낸 간병인이 꾸민 일일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 남편을 둔 사연자분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시아버님의 간병인이 남편이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 혼인신고 취소나 무효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혼인 무효와 취소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법은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아예 없었을 때는 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기,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연의 경우에는 그 사연자분의 남편이 사기,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기보다는 네. 혼인의 합의 자체가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이제 남편분이 간병인과 혼인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명백히 입증이 된다면 혼인 무효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점은 이제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면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됐다. 이걸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까요? 네,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혼인신고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혼인신고를 했을 때 남편분이 동행해서 자필로 인적사항 등을 적었는지 네. 혹은 간병인이 혼자 가서 신고했는지를 알아보시고 네. 만일 간병인이 혼자 가서 이제 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혼인신고했을 당시 남편분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행적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분과 간병인이 부부 관계라고 할 만한 그 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 반면에 사연자분께서 남편분과 서류상 이혼은 했지만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혼인 무효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혼인 무효와 이혼을 동시에 청구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혼 청구를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청구는 일방의 청구로 인해서 혼인 상태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어서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는 혼인 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혼 청구도 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으로 주의적으로 혼인 무효 청구를 하고 또 주의적 청구가 기각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이혼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사안의 경우에 이제 전형적인 이혼 사유인 외도, 폭력 등의 사유는 없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혼 청구를 하시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혼인 무효가 되면 재산 분할은 없겠지만 이제 이혼을 하면은 이제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게다가 이제 간병인이 이제 재산을 요구해서 혼인 신고한 거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경우 그 시아버지한테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 이거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나눠줘야 할까요? 네, 사실 상속 재산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즉 부부 일방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판례는 특유재산이더라도 그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배우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의 간접적 기여는 육아, 가사 등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유지가 되었다면 상속 재산도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그 비율에 있어서 이제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데 사연과 같이 혼인신고를 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런 경우,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 얼마 안 가서 이혼 청구를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그 간병인 분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분의 남편이 이혼을 하실 때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혼인 신고는 누가 작성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간병인 혼자 가서 신고한 거라면 혼인 신고 당시 남편의 행적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남편분이 간병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사연자분이 남편과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고요. 또 혼인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혼 청구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혼할 경우 간병인에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혼인 신고하지 한지 3개월 만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또 상속이 이루어진 후 얼마 안 돼서 이혼 청구를 한 경우에라면 이제 재산 분할은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류현주 변호사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소비자들이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과일 이름을 딴 음료에 실제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추경 대상이 된 음료는 망고, 드래곤 프루트, 파인애플, 패션 프루트, 스트로베리, 아사히,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입니다. 원고는 이 음료에는 망고나 패션프루트, 아사히가 없다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예컨대 아이스 말차 라떼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건으로 스타벅스가 배상한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6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승환의 물어본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속지 않게 그런 나이여왔는지 나에게 물어본다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어
지나가는